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지역방송 여성 제치업 프로젝트 슈퍼맘 리턴즈의 송상은입니다. 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부터 올 1월까지 모성보호 취약사업장 100여 곳을 집중적으로 좀 감독을 해봤는데요. 그 결과 70곳에서 92건의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어떤 회사는요, 육아휴직을 한 직원에게 상여금을 주지 않았거나 아니면 퇴직금을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임신 중인 직원에게 연장 근무 또 휴일 근무를 강요한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들이 여성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이 체불임금은 1억 5,400만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자, 현행법상 출산 전후 휴가 시 최소 60일간은 사업주가 통상 임금의 100%를 지불해야 하고요. 그리고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는 근속기간에 이 육아휴직 기간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데 아직 그렇지 않은 곳이 많은가 봅니다. 자, 아직까지 모성보호를 위반한 사례가 이렇게 많이 적발되는 만큼 하루빨리 좀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도 슈퍼맘 리턴즈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슈퍼맘 리턴즈 일부 제치업 프로젝트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는요, 취업 컨설턴트 정미란 선생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취업 컨설턴트 정미란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직업 정보를 안내해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자, 오늘 내용도 기대하고 있겠고요. 자, 오늘도 꿀정보 담당 우리 귀요미 동생 조용주 캐스터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꿀정보 캐스터 귀요미 동생 김동주입니다. 네. 자꾸만 봄인가 봅니다. 코끝이 찡긋하고요. 재채기도 자꾸만 나고요. 네. 눈도 스르르 감기는 게 이 환절기 감기 그리고 이 춘곤증에 시달리기 딱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우리 미란쌤 주시는 꿀정보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저희 두 분과 함께 살펴볼 오늘의 직업도 궁금한데요. 어떤 직업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이제 방송하러 와서 두 분의 의상을 보고 제가 일단 기가 좀 눌렸어요. 지금 뭐 주황색에 네. 막 파란색에 저 네. 지금 지금 가을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네. 이왕이면 거꾸로가 아니라 앞으로의 2015년의 가을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은데요. 네. 그 뭐 꽃가루나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네. 봄이 되니까 이제 그렇게 많이들 외출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맞아요.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네. 그 데이트 커플룩 아, 뭐 시밀러 룩, 뭐 이렇게 네. 해서 많이들 막 나오시던데, 봤어요. 네. 왜 이를 악물고 얘기를 하시는지. 네. 혹시 네. 두 분은 뭐 봄맞이 위해서 이제 네. 꽃단장 새롭게 하실 거 뭐 계획 있으세요? 글쎄요. 저는 사실 아까 영주 씨 귀요미 동생이라고 했지만 영주 씨 봄맞이에서 새롭게 머리를 단장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찌나 저게 귀염귀염한지. 예쁠 나이라서.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영주 씨 보면 저도 뭔가 이렇게 변화 주고 싶은데 지금 이 계절에 전 감기가 와서 주변 네. 사람들한테 민폐만 좀 주고 있어서요. 그냥 네. 이거 빨리 낫기만 바라고 있어요. 감기 네. 얼른 나으시고 아, 네네네. 기분 전환하시기 바랄게요. 제가 머리 네네. 바꾸고 이 앞머리 자르고 염색만 한 것만으로도 머리. 기분이 네.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네네. 오늘 또 꽃단장에 관한 어떤 직업인가요, 선생님? 뭔가 이렇게 단장과 관련된 직업인가요? 현장에서 네. 이게 오해를 살 것 같기도 네. 한데요. 네. 네, 봄이 되면서 사람만 밖으로 꽃 구경을 하러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공원에 가보면 이제 강아지, 뭐 고양이나 다른 애완동물을 데리고 같이 공원으로 산책을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봄이 돼서 그런지 같이 산책을 나오는 애완견들도 털 정리가 예쁘게 되어 있고 뭐 이제 주인하고 같이 옷 색깔을 또 맞춰 입고 뭐 귀엽게 염색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네. 네, 이건 아마 집에서 주인이 해주기는 좀 어려운 부분 같은데요. 네. 네, 오늘은 이렇게 강아지의 꽃단장을 도와주는 애완동물의 미용과 청결을 책임지는 애완동물 미용사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애완동물 네. 미용사요. 네. 예, 이것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미래의 유망한 직업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는데요. 벌써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애완동물을 기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특히 강아지를 기르는 분들 굉장히 많아서 요즘에 날씨 좋아갖고 전 여의도에 살고 있는데 한강만 나가봐도 네. 온갖 종류의 강아지들이 다 있어요. 개에서부터 정말 늑대만한 개에서부터 온갖 종류가 다 있는데 다 정말 이렇게 단정하게 이쁘게 하고 나온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저 한 가지 우선 궁금한 게 선생님께서 지금 애완동물 미용사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애견 미용사랑은 조금 다른 건가요? 아, 네.
네. 네. 애완견, 애견 미용사하고 애완동물 미용사하고는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애완동물의 종류는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많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제일 인기가 있는 게 강아지, 개의 종류이기 때문에 그 애완동물 미용사 같은 경우도 주로 하는 업무가 개와 고양이에 좀 많이 편중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도 미용할 게 조금 더 많은 게 이제 개, 강아지에 편중이 되어 있어서 애견 미용사와 애완동물 미용사가 같은 직업이라고 보셔도 사실은 무방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단순히 예쁘게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본적인 건강과 직결되는 청결에 관해서 업무를 보는 전문가입니다. 아, 네,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털 알러지가 있어서 애완견을 못 키우고 있는데 네, 기르시는 분들은 직접 손질해 주시기도 하고 미용에 간단하게. 관해서 이렇게 꾸며주기도 하고 그런 걸 즐기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이거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정말 여러 가지 손이 많이 가실 것 같기도 하고 업무도 상당히 다양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또 어떤 일 하시는지 알려주세요, 선생님. 네, 저는 강아지를 너무 짧게만 키워보고 예전이라 미용 같은 걸 시켜본 적은 사실 없었거든요. 키워보셨어요? 네, 짧게. 아, 저는 사실 햄스터를 더 오래 키우긴 했는데요. 아, 네. 네. 그런데 이제 강아지를 기르고 계시다고 하시니까 한 번이라도 키워본 적이 있으시고 데리고 이제 미용을 시키러 네. 애견센터나 이런 데 가보신 분들은 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개가 어떻게 변신을 하는가 이걸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설명을 드리면 크게는 미용과 청결 부분으로 나눠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강아지를 데리고 방문을 하시면 이제 애완동물 미용사 분하고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형태를 다듬었으면 좋겠는지 모양을 결정을 하게 되고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커트를 들어가게 되는데 전신 미용을 이제 트리밍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네, 먼저 이제 클리퍼나 이런 걸로 발바닥에 난 털이나 배에 난 털을 이제 손질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미용과 관련해서 좀 불필요한 털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데요. 그 외에 이제 한강에서 여유롭게 달리는 강아지들 보면 털이 굉장히 바람에 막 날리고 네네. 있잖아요. 네, 엉키지 말라고 이제 빗을 빗어서 털을 이제 엉키는 부분을 정리해주고 자르는 활동. 네, 그런 걸 하고요. 또 고객이 조금 더 요구를 할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예뻐 보이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염색을 한다던가 핀이나 이런 걸 사용해서 머리를 묶어준다던가 이런 작업을 또 하게 되는데요. 네. 그 이제 날씨가 좋아지면 도구쇼나 애견 관련 행사들이 또 많아질 텐데 이런 대회에 이제 또 강아지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거기서 또 이제 그루밍이라고 해서 네. 언제 출전을 하는지 강아지의 종류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털이 자라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네. 이런 걸 또 계획을 해서 말하자면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그런 일도 하시고요. 네네. 청결과 관련돼서는 이제 강아지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귀에 물 들어간다거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목욕, 귀 청소 그리고 이제 발톱 정리 그리고 이제 미용을 하다가 피부병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견되면 수의사한테 이제 얘기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애완동물을 키우시면서 다 방법을 잘 숙지하고 키우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효과적인 목욕법이라든지 관리법에 대해서도 그 애완동물 미용사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저희가 사실 방송 들어가기 전에요. 오늘 이제 애완동물 미용사를 가져오셨다고 해서 이야기를 잠깐 나눈 게 제가 강아지를 키운 게 아니라 저는 친한 동생이 키우는데 얼마 전에 자랑하더라고요. 애 머리 커트 시키는데 65,000원 들었다고요. 자기 동네 미용실에서 10,000원 주고 잘랐는데 그러면서 정말 우리 시쳇말로 개팔자가 더 낫다며 이랬는데 지금 선생님한테 이 하는 업무를 쭉 들으니까 그만큼 받아야겠네요. 네. 강아지들은 우리처럼 머리에만 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쵸. 전신에 있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목욕해주고 이렇게 전신을 가다듬어주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정말 더 비싸게 받아야겠다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아무나 할 수도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 애완동물 미용사 특별히 좀 갖춰야 될 자질 같은 게 있는지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네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노출되는 환경이 강아지, 고양이 이제 털이 많이 날리는 작업 현장이니까 알러지가 있으시면 일단은 안 되죠. 하기가 어려우시겠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체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 생명체를 좀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왕이면 좀
더 많은 애완동물을 길러본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제 어떤 상황이고 뭐 강아지나 고양이가 불안해한다. 네네. 그럼 어떻게 달래줄 수 있을까? 미용을 위해서 이제 좀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경험이 많으시면 네. 네, 기본적인 자질은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업무 수행 능력과 관련해서는 꼼꼼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스트레스 감내성. 아. 네. 그리고 체력적인 부분들도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미용이 주로 그 주요 업무이기 때문에 각종 전문 도구들을 잘 기술적으로 다루실 수 있어야 돼요. 네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강아지의 종류만 해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견종의 특성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셔야지 네, 미용을 한 후에도 고객이 관리하기가 좀 더 쉬운 결과물을 네, 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네. 개가 머리를 깎으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주인이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네. 주인이 우리 강아지를 이렇게 변신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니즈에 맞춰서 네. 잘 응답을 해주실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강아지가 불안해해서 낑낑대거나 소리를 내거나 뭐 어떤 도구를 쓸 수 있다. 사전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서 고객을 안심시키는 게 또 필요하겠죠. 아, 그렇군요. 네. 미적인 센스도 필요한 것 같고 인간적인 온정도 필요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애완동물 참 좋아하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좋아하긴 하는데 알러지가 있어서 가까이 못 하는 건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클리퍼로 발바닥이나 배를 손질한다. 뭐 네, 이런 것들은 아무리 좋아해도 기술적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 이런 것들 업으로 만든다면 정말 전문적인 그런 기술을 확보해야 될 거고 또 예술적인 감각 같은 것도 있어야 될 텐데 어떤 절차로 이런 것들을 또 기를 수 있을까요, 선생님? 네. 뭐 지금 애완동물 미용사가 되기 위해서 특별히 뭐 대학을 나와야 된다, 뭘 해야 된다라는 구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생명을 다루는 기술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경력과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다음에 이제 입문을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다고 하는데요. 네네. 보통 요즘에는 특성화 고등학교나 뭐 전문 대학 그리고 대학에도 뭐 수의학과뿐만 아니라 애견 관련 학과들이 많이 개설이 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데를 나오시거나 아니면 이제 일반 학원에서 자격증 대비반이나 뭐 취업 준비반 과정을 수강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아예 여러분들이 그 동네에 계시는 뭐 애견센터나 뭐 관련된 곳에서 보조로 먼저 취업을 하셔서 보조로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현장 경험을 쌓아가시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특성화 고등학교 그리고 관련 전공학과, 애견 미용 전공 학원까지 좀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은 굉장히 많이 주변에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자격증 같은 것도 취득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뭐 두 분은 좀 싫어하시겠지만 네. 자격증이 있는 부분이고요. 뭐 기술력이 네. 필요하다는 건 두 분도 동의를 해주셨으니까. 네. 네, 이제 미용 관련 자격증은 아직 국가공인 자격증은 아니고요. 대신에 뭐 한국 사단법인 한국애견협회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애견연맹에서 애견미용사 자격증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네. 그 한국애견협회에서 발급하는 애견미용사 자격증을 좀 설명을 드리면 네. 그 A, B, C급으로 등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네, C급 같은 경우는 만 16세 이상으로 공인 트리머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했거나 혹은 관련 직종에서 근무하면서 애견미용을 독학한 사람. 그리고 B급 같은 경우는 C급 자격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관련 직종에서 독학을 했거나 공인 트리머 양성기관에서 C급을 취득한 후에 6개월 이상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가능하고요. 네. 네, 제일 높은 A급 같은 경우에는 네, B급 자격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고 뭐 학원 연수나 개에 관한 뭐 직종, 임의용 전문 분야에 종사했거나 혹은 B급 취득 후 공인 트리머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네, 자격을 이제 응시할 수 있게 되시는데요. 네. 네, 시험이 1년에 3번 정도 개최가 된다라고 해요. 근데 자세한 시험 일정이나 뭐 그 시험 관련해서 검정료 같은 부분들은 네, 보다 상세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그 두 협회 홈페이지에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셔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격증이 네. 세 개 등급으로 나눠져 있는 걸 보니까 또 시간이랑 노력도 많이 들 것 같은데 그렇죠. 교육기관도 또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 네.
그 말씀드린 뭐 애견협회나 뭐 애견연맹 쪽에서 인정한 지정 훈련 기관들이 있어요. 네. 네, 거기서 여러분들이 거주지 가까운 곳을 선택하셔서 수강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일반적으로 거주지 인근에 애견 미용 전문 학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격증 취득반이나 뭐 취업 준비반 교육 과정을 수강을 하실 수 있는데요. 네네. 제가 이제 학원의 시간표나 이런 걸 좀 보다 보니까 네. 훈련 기간이 꽤 길었어요. 어느 정도 네. 되나요? 반년. 6개월 6개월이요? 정도. 네. 와, 기네요. 네. 평균 이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들어가고요. 네. 아니 이거 6개월 정도 다 교육을 받고 나면 이제 C급 받는 거 아니에요? 이제 어떤 과정, 뭐 C급도 있고 B급도 있고 자격증 뭐 전문가반도 있고 아. 네, 본인의 수준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그러니까 어떤 하실 수 있죠. 급이든 일단은 6개월을 들어야 되니까 네, 그렇죠. A급에서 전문가까지 이제 가려면 정말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는 네, 거겠네요. 뭐 예. 특히나 사전에 어떤 경험을 가지고 계신지에 네. 따라서 아. 뭐 B급부터 가실 수도 있고 아, C급부터 네네. 시작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신데요. 네네. 네, 6개월 정도이시고 교육비 걱정하실 텐데 교육비가 제일 저렴한 학원은 한 143만 원 정도. 근데 보통 평균적으로는 200만 원 정도가 들고요. 비싼데요? 제일 비쌌던 곳은 한 250만 원 정도까지도. 아, 근데 네. 이게 6개월 과정의 이 금액인가요, 선생님? 그렇죠. 한 달이 아니고. 한 달에 200만 원씩이면 포기하셨죠. 못하죠. 네. 전체 과정이기 때문에 네. 그나마. 네. 네, 근데 아니 학원마다, 근데 네. 이게 이제 6개월이긴 하지만 전체 금액이 뭐 200, 250 하니까 왠지 또 많게 들려요. 네. 네. 그렇군요. 이 비싸네요. 돈을 어떻게 네. 해야 하나 좀 걱정이 네, 또 되실 지원받을 거고. 수 있는 데 없어요? 네, 아마 네. 집에서 나 애견 미용사 되려고 애완동물 미용사 되려고 학원을 다녀야 해. 네. 200만 땡겨줘 뭐 이런 얘기 하시면 힘들 수도 있죠. 네, 그렇죠. 큰일 나겠죠. 네, 일단 네. 그걸 벌어온 다음에 그 돈으로 배우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직업 소개해드릴 때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인데요. 네. 내일 배움 카드. 네. 그거 네. 적용돼요? 네, 여러분들이 오, 활용하실 수 다행이네요. 있고요. 한 가지 네.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네. 내일 배움 카드라는 게 점점 더 강화가 되고 있어서 아, 네. 발급이 조금 더 이제 강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진짜 조건이 딱 돼야 되는군요. 네, 정말로 취업을 할 의욕이 불끈불끈 있으신지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전부 다 전액이 이제 전액 혹은 일부가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직업 훈련을 지원을 해드렸을 때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그걸 확인한 다음에 이 카드가 발급이 되고요. 네. 교육비는 전액 혹은 뭐 일부가 지원이 되는데 전액이냐 일부냐 카드 발급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아. 네, 그 슈퍼맘 분들이 거주하시는 거주지 인근의 고용센터에 전화 문의를 하시면 네네. 발급 여부를 여러분들이 확인받으실 수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걸 활용하시면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내일 배움 카드제라는 희망이 있다는 거 네. 절대 잃지 마시고요. 네네. 교육 내용도 또 궁금해요. 어떤 내용 배우게 될지 또 설명해 주세요. 네, 그 서울 소재한 그 애견 미용 학원의 그 자격증 그 취업 준비반 교육 내용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6개월 동안이고 좀 수업 시간도 많더라고요. 네, 보니까 뭐 견해 기초 지식이라고 해서 일단 이론 72시간 이 있고요. 네, 네. 이때는 뭐 견해 역사, 견종, 뭐 예방 접종, 뭐 개 다루는 법, 견종의 네. 특성 뭐 이런 것들을 배우고요. 네. 그다음에는 푸들 미용이라고 해서 기본 이론이 12시간, 실습이 56시간. 체계절이 약간 곱슬이라서 혼자 이렇게 단독으로 네. 이렇게 돼 있나요? 교직 더 과정으로?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네. 푸들만 딱 있네요. 네, 예. 그리고 기본 트리밍이라고 해서 실습으로만 102시간이 채워져 있는데요. 네. 뭐 소형견 미용법, 뭐 얼굴 커트 이런 부분들의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실습 102시간이라고 해서 응용 트리밍. 네, 그래서 여기는 뭐 응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고 네. 여기엔 뭐 코카스파닐, 뭐 슈나우저 그리고 이제 더 귀염귀염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네네. 염색 과정이 포함되어 네.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전 미용 연습이라고 해서 이제 이론 16시간, 마지막 실습 40시간. 그래서 이때는 각종 믹스견의 이제 트리밍, 그리고 중대형 견들의 그루밍, 트리밍, 그리고 고객 취향에 따른 트리밍 선택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실제적으로 하는 일이 애완견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실습 시간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네요. 근데 이제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참 이게 많다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이제 어부를 삼을 때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 숙련된 사람한테 자기 강아지, 소중한 강아지를 맡기고 싶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네, 들어요. 돈도 비싼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교육과정 좀 괜히 있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배우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게 이렇게 배우고 나면 취업이 일단 좀 잘 돼야 되잖아요. 예. 네. 어떤 편인가요? 뭐 여러분들이 길을 지나다가 뭐 보시거나 아니면 네. 거주지 인근에도 애견 관련한 곳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거든요. 네네. 뭐 동물병원에서도 미용을 하고요. 애견센터, 뭐 분양센터에서도 하고요. 뭐 애견 전문 미용실이 있는 곳도 있고요. 관련해서 취업을 하실 수 있는 분야는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네네. 경력을 쌓으시면 직접적으로 이제 애견 미용실을 창업하시는 경우도 네, 가능하십니다. 네. 네. 수요는 여전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네. 물론 애견에 대한 관심이 여전한지 그걸 가장 따져야 될 것 같은데 이 타이밍에서 공식 질문 가겠습니다. 경력에 맞춰서 또 가겠지만 애견 미용사 아무래도 좀 고수입이지 않을까 싶어요, 선생님. 어떨까요? 네, 제일 눈이 반짝거리시는 네. 시간. 네, 말씀을 바로 드릴게요. 네. 네.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직업정보조사에 따르면 그 애완동물 미용사에 종사하는 하위 25%의 경우에는 보통 평균 임금이 이제 1,775만 원 정도고요. 평균 50%는 2천만 원. 그리고 상위 이제 25%가 2,550만 원의 연봉을 받는다고 합니다. 네, 근데 애완동물 미용사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제 구직 활동을 하실 때 자격증도 보시지만 경력이 있는 사람을 선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자격증 취득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만드실 수 있다면, 네, 뭐 어디 보조나 뭐 이렇게 좀 무보수로 공부를 하시더라도 관련 경험을 빨리 쌓는 게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모를 때는 모를까. 이제 이렇게 알고 나면은 이제 우리 강아지 데려가면 거기 가서 A급 자격증 가지고 선생님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좀 더 많은 경력들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마찬가지로 드는데요. 만약에 동물을 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너무 매력적인 직업이 될 수 있겠죠. 그 외에 또 다른 매력은 어떤 걸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정말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그렇겠네요. 즐거움이 네네. 되실 거고요. 그리고 만나서 고객이 원하는 이미지, 가지고 있는 이미지대로 예쁘게 그걸 이제 실현해낼 수 있다라는 점. 거기서도 자기 만족이 대단할 것 같아요. 네. 나의 손길로 뭔가 이렇게 그렇죠. 아웃풋이 너무 이쁘게 나오면 네. 것 같아요. 내가 했지만 참 뭐 이러면서 잘했다. 신의 손이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더불어서 뭐 정말 많이 아픈 증상이 생기면 수의사한테 가잖아요. 네네. 근데 미용을 하면서 피부 질환이나 다른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그 애완견이 갖고 있는 병이 커지지 않도록 미리 발견해서 수의사에게 연결해 주는 역할도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생명과 관련돼서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또 매력이 있는가 하면 어려운 점도 있을 텐데 네. 아무래도 최대한 애완동물한테 스트레스 주지 않고 일을 하려면 어떻게 될지 그런 것도 일단 어려울 것 같아요. 상대가 말을 못하는 존재잖아요. 아, 맞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가장 힘든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사실은 사람이 저희가 뭐 미용실에 머리를 하러 가도 이제 네. 헤어 해주시는 분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했을 때 말을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내 몸이지만 뜻대로 안 되는 경우도 네. 있는데 네. 애완동물 미용사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근무하실 때 네. 이제 청결을 위해서 앞치마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시는데요. 보시면 서서 하는 일이에요. 아. 네, 2-3시간 정도를 꼬박 서서 아. 네, 뜻대로 안 되는 강아지와 고양이와 함께 이제 좀 씨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뭐 허리나 다리에 조금 통증이 생기실 수 있는 뭐 직업병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좀 성격이 사납거나 네, 그 애견 미용하는 환경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약간의 공격성을 드러내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좀 상처를 입는 경우들도 그럴 좀 수 있겠네요. 있다고 해요. 네.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안에서 우리 강아지가 미용을 하고 있는데 막 소리 내고 울고 뭐 한다라고 네. 하면 밖에 있는 고객이 굉장히 불안할 불안하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미용실에 또 오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고객과 잘 의사소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애완동물 미용사에 대해서 두루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고 있는데요. 끝으로 전망에 관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굉장히 밝다고 봐요. 왜냐면 지금 방송 쪽에서도요, 가장 잘 나간 2가지 컨텐츠가 바로 요리하고 이 애완동물 관련 네.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밝게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좋지 않을까요? 네, 어떻게 네. 보시나요? 그리고 뭐 주변에서 관련 매장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예전에는 없었는데 뭐 애견 펜션
애견 호텔, 그리고 점점 더 애견과 함께 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애견 펜션이요? 네. 왜냐면 개를 데리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래서 개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수영장을 구비한 펜션들. 와, 네. 네. 이쯤 되면 이제 개팔자가 정말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좋아지고 있는데요. 네. 애견 그리고 반려동물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제 인생에서 큰 비중을 가지고 맞아요. 요즘 네, 뭐 키우고 애견, 있어요. 애완동물 이러면 정말 무식하다고 그러고요. 네, 반려동물이라고 반려견.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삶의 일부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는 만큼 네, 수입 대비해서 거기에 이제 지출하는 비용도 늘어나고 있고요. 네. 관련 시장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전망은 밝은 편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뭐 반려동물 천만 시대라고 하죠. 요즘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그런 직업, 애완동물 미용사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자, 이어서 여성을 우대해주는 채용 정보 조용주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슈퍼맘 리턴즈 속 꿀정보 코너죠. 여성을 우대드리는 워크넷 채용 정보 전해드립니다. 충청남도 천안에 위치한 김대환 노무사 사무소에서 노무관리 사무원을 모집합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고요. 주로 자문사를 관리하며 문서 작성 등의 사무 업무를 맡을 예정입니다. 월 150만 원 이상의 임금 조건, 접수는 채용 시 마감합니다. 근무지는 지하철 1호선 두정역 인근에서 가깝고요. 주 5일 근무에 4대 보험과 퇴직금, 중식비가 제공됩니다. 서류 전형에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필요한데요. 직접 방문하시거나 이메일로 보내시면 면접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농협은행에서 사무보조원을 모집합니다.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한 뒤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한 채용건인데요.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고요. 월 126만 원 이상의 임금 조건, 접수는 채용 시 마감합니다. 문서 작성 등의 컴퓨터 활용 능력이 있으신 분은 우대받으실 수 있고요. 주 5일 근무에 일주일 소정 근로 시간은 37시간입니다. 근무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준비하셔서요. 이메일로 보내시면 면접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김해에 위치한 에이스V에서 생산관리 사무원을 모집합니다. 에이스V는 밸브를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이곳에서 주로 생산 물품을 정리하고 현장을 정리하는 업무를 맡게 될 예정입니다. 경력은 무관하고요. 고졸 이상의 분들이라면 지원 자격에 해당합니다. 연봉 2,500만 원 이상의 임금 조건, 접수는 2015년 4월 30일 마감합니다. 주 6일 근무, 주중과 더불어 토요일 특근이 있고요. 통근버스가 따로 운영된다고 하네요.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준비하실 서류는 해당 사에서 제공하는 자사 양식에 맞춘 이력서, 그리고 자기소개서 2가지고요. 정성스럽게 준비하셔서 이메일로 보내시면 면접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정보를 이용하는 가장 빠른 방법, 워크넷 홈페이지 이용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워크넷 채용 정보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조은주 캐스터가 전해드리는 여성을 우대하는 채용 정보까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제 1부 마무리 지을 시간인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두 분 여기서 인사 나눠야겠네요.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평소에 관심을 두고 애정을 갖고 있던 분야가 있다면 그거를 관련 지식들을 더 모아서 직업으로까지 아예 승화시키는 건 어떨까요? 가령 저희가 오늘 살펴본 애완동물 미용사처럼 말이죠. 자, 저희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 전해드릴 거 약속드리면서 1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전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